자, 이번엔 사회 관련 기사, 연예인과 관련된 기사군요.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여기 있는데요. 로버트 할리,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 어제 구속영장 신청이 됐는데 기각이 됐어요. 여기 있습니다. 잘못 뉘우치고 영장 내용에 대해서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장이 신청이 됐을 때는 이 정도 사안이면 구속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전망들도 있었는데 막상 이제 기각이 된 상황이 나왔는데요. 유수희 변호사. 네. 자, 이런 정도 사안 기각되는 거는 또 법조인이시니까요. 어떻게 기각적으로 예상을 하셨나요? 아닌가요? 저는 사실 구속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고 봤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보도된 거에만 과거 그거는 이제 경찰들도 확인을 했는데 예. 과거 두 차례 또 이런 혐의가 있어서 예. 그때 경찰에 소환됐을 때는 머리를 거의 이제 완전히 밀고 온몸에 그 제모를 한 예. 상황에서 두 차례 이제 등장을 했다고 그래 출석을. 그래서 한 번 가까스로 가슴에 있는 털을 이제 국가수에 맡겼는데 그때 또 음성 판정이 나왔대요. 네. 그런 두 번의 그런 정황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구입을 하고 이런 또 투약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로버트 할리 씨는 집에서 내가 혼자 투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요. 같은 사람이 옆에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이거는 보도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정황으로 봐서 상습에 좀 더 상습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어제의 기각에는 보면은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다 인정하고 있고 지금 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마 이제 태도 자체가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죠. 그다음에 이전에 아무 전과도 없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경찰에서 상습성에 대한 이제 소명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도주 우려도 지금 주거나 이런 것이 늘 일정했고 또 외모도 어딜 숨기는 어려운 지금 거죠. 이 동상에서 어딜 도주하겠느냐 이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기각을 했는데 아마 경찰에서는 경찰에서 상습성에 좀 더 주력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어제 할리 씨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약하신 분 계신가요? 다시 잠시만 서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그럼 이런 경우 통상 마약상에서 이런 초범들은 이렇게 좀 기각이 구속을 안 시키나 아니면 어떤가? 그런 거 좀 설명. 통상 마약 이런 범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조대진 변호사. 네. 그러면 로버트 할리 씨가 일단 만약에 이 혐의로 이제 유죄가 이제 확정이 되면요. 초범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처음 경찰에 적발이 되거나 초범이 되면은 통상 이렇게 좀 구속을 안 시키나요? 일단 그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대마 같은 경우는 단순 흡입했다고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은 구속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습성이 없다고 보여지면요. 근데 하지만 이제 필로폰 같은 경우는 단순 투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양태가 있거든요. 본인이 투약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를 했다거나 또 보관하는 양이 많았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구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할 씨 같은 경우는 로버트 할리 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전 전과들이 물론 이제 혐의는 받았었지만 전과들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고 단순 이번 투약의 건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불구속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차후에 나중에 이제 공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이 나온다거나 다수했다는 상습성이 확인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법정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1심 봐서서 유죄 판결 나올 때 법정 구속 이런 가능성도 이제 배제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보완을 수사기관이 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네. 사실 이 할리 씨 마약 관련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놀라셨고요. 도대체 연예계에 마약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가. 그 이전에 이제 다른 사건들과 같이 다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상으로 보면요. 더 이상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혹은 이미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네티즌들의 많은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은 이제 연예계도 그렇고 얼마 전에는 이제 재벌 3세라든지 좀 상류층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계층에서 마약 투약 사실들이 좀 밝혀지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중과 유리되어 있는 공간에서 자신들끼리 막을 치고 마약을 투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뭐 어떤 나라의 경우는 이제 제3세계라든가 이쪽에서는 빈민층이 그걸 접하는 경우들 또 볼 수 있는데 예. 한국의 경우에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상류층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예. 하는 비판적인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부분은 마약이요. 이게 뭐 해외 사례를 보면은 이게 초기에 국가에서 이거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도 이거는 반드시 엄하게 다뤄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연예인 박유천 씨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 보시죠. 황하나에 협박당했다. 회견 자청한 박유천. 뭐 가수 겸 배우로 굉장히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른바 마약 권유 연예인으로 계속 거론이 됐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강력히 부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수사기관서 거론인물 맞다고 해. 마약한 적도 권유한 적도 없어. 경찰에 가서 성실히 조사받겠다. 어제 전 고개를 숙이면서 일단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경찰은요. 황 씨 지목인물 수사에 돌입했다. 그리고요. 박 씨 자진 출석된 의견 들어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황하나 씨가 이제 특정 연예인의 이름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마약을 권유했다. 이러니까 뭐 이게 지목이 됐거든요. 그러자 이 박유천 씨는 억울하다. 난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 내용 중에 오히려 황하나에 협박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자, 어제 기자회견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하나와 작년 초 헤어질 결심을 했고 결별했습니다. 마약에 전과가 있다거나 불법적인 약을 복용 중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 없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자, 김수민 평론가. 네. 글쎄요. 뭐 억울하다는 것까지는 어제 이제 본인이 해명이 된 거 뭐 했는데 황하나 씨의 협박당했다. 이러면 또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내용이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하나가 더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황하나 씨로 이 마약을 한 당사자가 좁혀졌을 때부터 박유천 씨 이름이 같이 거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2017년 4월에 결혼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된 건 아니지만 황하나 씨가 그 이번에 마약 투약 전에 문제가 되기 직전 시점에 자신의 SNS에다가 어떤 남성을 특정하지 않은 채로 남자 하나 잘못 만나 뭐 이런 표현도 썼고 이제 뭐 성매매, 동물학대, 여자 폭행을 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옛 연인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한간에서는 그게 혹시 박유천 씨를 가리키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었고 아마 박유천 씨 입장에서도 특히나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더욱 지금까지 고심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황하나 씨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유천 씨가 바로 나에게 마약을 권유했던 연예인이다라고 지목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은 어떤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미룰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박유천 씨가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죠. 어제 기자회견상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한때는 연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네. 이게 완전히 상황이 이제 악연처럼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수희 변호사, 박유천 씨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은 참고인이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황하나 씨가 본인은 이제 마약 투약을 그 영장 실질 신문에서 이 지금 그 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내가 잠든 사이에 뭐 투약을 했다. 그게 그러면서 다시 내가 마약을 하게 됐다라고 진술해서 그러면 그 투약한 그 황하나 씨 주장에 의하면 투약했다는 잘 때 투약했다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뭐 이 사람 아니냐 저 사람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연예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사귀었던 연인 관계했던 그것도 결혼 뭐 약혼 얘기까지 나왔던 그 박유천 씨
얘기가 이제 네티즌 사이에서는 많았던 거죠. 예. 그래서 박유천 씨도 그 소속사도 뭐 이런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글쎄 황하나 씨 입장에서는 박유천의 약혼녀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그 계속 언론을 탈 만한 인물은 아니었을 수도 있죠. 예, 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주라는 거는 뭐 외손녀죠? 외손녀. 예, 외손녀. 그러라고 하더라도 뭐 그 회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그렇죠. 하는데 관련이 없습니다. 뭐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좀 황하나 씨 입장에서는 계속 언론에 이렇게 공개되는 거에 대한 좀 그런 억울함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무튼 최근에 연예계를 쓸고 있는 어떤 이 안 좋은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마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수사를 하면 할수록 점점 어떤 마약 스캔들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모양도 좀 잡힙니다.